작년 대한민국에서 100만 개가 넘는 가게가 폐업을 했습니다. 하루 평균 약 3천 곳입니다. 이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퇴근길에 동네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는 걸 느끼셨나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던 식당들, 아이들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리던 피아노 학원, 친구들이랑 내기당구 치던 그곳들, 다들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늘 그 자리를 지킬 거라고 생각했던 단골 김밥집 셔터가 내려가 있고, 편의점 유리창에는 임대문의 종이만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노래방 간판은 꺼진 지 오래고, 그 자리엔 주인 없는 무인 빨래방이나 인형 뽑기 기계만 윙윙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금리가 올라서 그래.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단순히 경기가 좀 안 좋다는 말로 퉁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저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단순히 장사가 안 돼서 문이 닫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했던 사람 냄새 나는 공간들이 도시에서 싹 지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분들이 평생 바쳐온 일터가 단순히 돈을 못 버는 걸 넘어서 구조적인 가난으로 몰리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오늘 저는 국세청과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무너지고 있는 10가지 업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생존 전략까지 담았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건 단순히 자영업자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가게가 문을 닫으면 그곳에 물건이 되던 기업이 휘청이고, 그 여파는 결국 내 일자리와 밥상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내 이웃의 폐업이 곧 나의 위기가 되는 시대, 과연 어떤 업종들이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을까요?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지금부터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네 식당 분식집입니다. 여러분, 점심때 김치찌개 10,000원 넘어가는 거 보시고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와, 사장님 떼돈 벌겠네 싶으실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장님들 지금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료비 미친듯이 올랐고, 인건비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배달비, 플랫폼 수수료 다 떼어갑니다. 10,000원짜리 팔아서 다 떼고 나면 1,000원도 안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손님은 비싸서 못 사먹고, 사장님은 팔아도 적자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두 번째, 옷가게입니다. 예전에 옷 살 때 사장님에게 언니 이것 좀 깎아줘 하면서 수다 떨었던 기억이 나시나요? 이제 그런 풍경은 낭만일 뿐입니다. 동대문에서 밤새 물건 떼어서 파는 사장님들, 지금 알리, 테무 같은 중국 앱 때문에 숨통이 끊어졌습니다. 손님들은 매장에 와서 입어만 보고 결제는 집에 가서 중국 앱으로 합니다. 가게가 무료 피팅룸이 되어버린 세상, 월세 낼 돈이 있을까요? 세 번째, PC방입니다. 예전엔 시간 때우러 PC방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10대들은 유튜브 쇼츠 보고 인생 네컷 찍고 마라탕 먹으러 갑니다. 노는 문화가 완전히 바뀐 데다 가게를 채워줄 인구 자체도 줄었습니다. 게다가 이 업종들은 시설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컴퓨터 사양 높이고 인테리어 새로 해야 손님이 오는데, 지금 벌어서는 월세 내고 전기세 내기도 벅찹니다. 재투자할 돈은 없고 손님은 낡았다고 하고, 폐업하고 싶어도 원상복구 비용이 무서워서 억지로 문을 열어두는 곳이 태반입니다. 네 번째, 건설 인테리어 업종입니다. 이건 우리 경제의 도미노입니다. 부동산이 얼어붙으니 이사를 안 가고, 이사를 안 가니 도배장판도 안 합니다. 평생 기술 하나 믿고 사셨던 도배사님, 목수님들이 지금 일감이 없어 쉬고 있습니다. 자재비는 40% 올랐는데 일당은 그대로입니다. 기술 있으면 굶어 죽진 않는다? 옛말입니다. 다섯 번째, 카센터 정비소입니다. 30년 기름밥 먹으며 못 고치는 차 없다던 사장님들, 전기차 나오면서 이제 할 일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엔진오일 갈 필요 없습니다. 부품 단순합니다. 고장은 컴퓨터가 진단합니다. 기술이 발전한 건 좋은데 평생 바친 기술자들에겐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동네 학원입니다. 이건 불황이 아니라 인구가 멸종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지방이나 비학군지 동네는 가르칠 아이들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남은 아이들도 일타 강사 인강 듣겠다, 대치동 가겠다며 빠져나갑니다. 선생님의 실력이 부족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손님이, 즉 학생이 태어나지 않는 나라에서 동네 학원은 앉아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일곱 번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 통계 사상 처음으로 문 여는 곳보다 문 닫는 곳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거래 절벽과 플랫폼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서 매매도 전세도 안 나갑니다. 사장님들은 손가락만 빨고 있습니다. 게다가 직방, 다방 같은 앱들이 정보를 다 가져갔습니다. 손님들은 앱으로 시세 다 보고 와서 중개사님한테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심부름만 시킵니다. 정보 독점권이 사라진 부동산, 이제 부동산 사무실 월세 내기도 벅찬 현실입니다. 여덟 번째, 여관 모텔 같은 숙박업입니다. 야놀자 여기 어때? 플랫폼 수수료 떼고 광고비 내고 나면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플랫폼을 안 쓰자니 손님이 아예 안 옵니다. 완전히 플랫폼에 종속된 것입니다.
여기에 소비 트렌드도 바뀌었습니다. 돈 있으면 호텔 가고, 감성 찾으면 에어비앤비 갑니다. 시설이 낡은 동네 모텔은 가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자, 이것들만 위험할까요? 편의점, 카페, 화장품 로드샵.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 중에 안전지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하지만 잔인합니다. 월세, 인건비 같은 나가는 돈은 미친 듯이 올랐는데 정작 손님들은 더 싸고 편한 곳으로 다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듣다 보니 어떠신가요? 혹시 저 사람들이 게을러서 망했다,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지금 사장님들은 죄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고 성실하게 땀 흘리면 성공한다. 그 믿음 하나로 휴일 반납하고 아픈 몸 이끌고 가게 문 여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물가는 감당 안 되게 오르고 대기업과 플랫폼은 골목까지 들어와서 수수료 떼어가고 중국 자본이랑 AI 기술이 우리 밥그릇을 걷어차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느끼는 그 허탈함, 억울함 당연한 것입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못나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거대 자본과 보이지 않는 기술, 알고리즘을 가진 자들에게 유리한 게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룰이 바뀌었다면 우리도 싸우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당장 내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이제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바탕으로 가족을 지키기 위한 3가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가 되지 말고 감독이 되어보세요. 지금까지는 사장님이 직접 뛰고 직접 만드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하고 계신 일, AI와 기계가 우리보다 1000배는 더 잘할 겁니다. 이제 사장님이 해야 할 일은 AI와 기계들을 지휘하는 감독 일입니다. AI가 100가지 전술을 가지고 오면 지금 상황엔 이게 맞아 라고 결정하는 판단력, 그리고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 이번에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책임감. 기계는 계산을 해도 책임은 못 집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뛴 선수가 아니라 승리를 만드는 감독이 돈을 다 가져갈 것입니다. 실무는 기계에게 넘기고 사장님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세요. 둘째, 예쁜 포장 뜯어버리고 진짜 모습을 보여주세요. 요즘 AI가 사진도 그리고 영상도 만듭니다. 인터넷에 가짜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이제 예쁜 사진, 화려한 말을 안 믿습니다. 지긋지긋하죠. 바꾸셔야 합니다. 식당 사장님, 맛있다고 100번 말하지 말고 새벽 시장에서 좋은 배추 못 구해서 발 동동 구르는 사장님의 쌩얼 영상 하나 올려보세요. 인테리어 사장님, 완벽한 시공 사진 말고 현장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이 자재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라고 화내는 영상 한번 올려보세요. 화려한 포장지는 다 찢어버리세요.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는지 그 날 것 그대로의 모습, 그것만이 앞으로는 손님이 사장님을 믿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세 번째, 호구되지 말고 AI 도구를 써보세요. 사장님들, 그동안 마케팅한다고 대행사에 월 200만원씩 주지 않으셨나요? 블로그 써준다, 인스타 키워준다, 효과 보셨나요? 대부분 돈만 날리셨을 겁니다. 이제 사장님이 직접 해보세요. 직접 할 줄 알아야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지금 무료로 풀린 AI 도구들이 대행사 직원보다 글을 더 잘 쓰고 사진을 더 잘 만듭니다. 나는 기계치라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카톡 할 줄 알면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막막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두시면 제가 앞으로 영상으로 하나하나 아주 쉽게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고정 댓글에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케팅 대행비, 디자인 외주비, 이렇게 남 좋은 일에 쓰는 돈만 아껴도 한 달 순수익이 100만원은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기획과 브랜딩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매출은 남의 지갑을 열어야 하니 어렵지만 비용은 내 지갑만 닫으면 되니 통제가 가능합니다. 괜히 어설픈 대행사 배 불려주지 마세요. 사장님이 AI라는 천재 비서를 데리고 직접 챙기시는 게 지금 당장 내 순수익을 지키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선수가 아니라 감독이 되어보세요. 그리고 포장하지 말고 진짜를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천재 도구를 써보세요.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남들은 다 죽는다는 통계 속에서 사장님은 반드시 살아남을 길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내일 출근길이나 식당에서 만나는 사장님들께 혹은 옆자리에 지쳐있는 동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줘 보세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리고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작은 위로가 AI가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불안한 미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작은 힌트라도 얻어가세요. 오늘도 치열하게 버텨낸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이상 매출 스위치의 디렉터 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